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재는 지수 선물 하락폭 크게 키워가면서 굉장한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FOMC의 회의가 종료되는 만큼 시장 투자자들은 그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새벽에 테슬라와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더더욱 눈치 보기의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투자 전략 가져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비서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일주일 만에 우리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뭔가 되게 근엄하신 느낌인데 네.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장이 좀 근엄합니다. 장이 네, 근엄한가요? 장이 좀 근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오늘 FOMC 회의 기다리면서 장세 좀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사실 지난주 얘기했던 부분도 다시 피드백을 다시 드리는 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서 내일 과연 FOMC 회의가 어떤 얘기가 나올까 프리뷰를 먼저 전달을 하고 시장에 대한 변화율 어떤 부분이 변화가 이루어질지 한번 제대로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FOMC 회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대비해서 어떤 자리값 가지면 좋을지 오늘 해왕 마스터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고요. 또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현재 하락세 연출되고 있는데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지금 연준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달러가 반등세가 나왔고 골드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방 압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투자자들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더 명료한 해답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골드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 0.55% 하락해서 1,840.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 관망 나왔습니다. 역시 연준 FOMC 회의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저는 매수를 보고 싶은데 네. 잠시만요. 지금 고민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네. 고민보다 차트 설정을 한번 안 해가지고 차트 한번 실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달러가 지금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이번 한 주에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가 아직 강세장이 한번 두드러지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최근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폭을 좀 키웠죠. 금리가 내려오면 이제 금값이 상승한다. 이 기조는 아직도 유지 중인데 네. 60분봉으로 지금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크게 이제 장세가 최근 1, 2주 동안 변화율이 크게는 없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이 부분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T차트 부분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T차트에서. 오늘 단가가 제가 매수를 관점을 한번 보려면은
1850포인트 이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평가가 우선 앞섭니다. 지금 현 시간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잠시만요. 갑자기 꺼졌네요. 다시 열겠습니다. 네, 골드 관망.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은 일단 제기가 됩니다. 저점 가능성은 골드가 현 단가가 네. 이 자리에서 패드웨이 기다리면요, 패드웨이 때 큰 진폭을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일 트레이딩 하자는 관점을 앞선 거고,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드러났지만은 다시 재반등 구조가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골드 일단 저점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서 또 재반등 노려보면 좋을지 저희가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죠. 네. 여러분들. 자,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45일에 한 번씩 열립니다. 45일. 이 부분 기억을 하세요. 45일입니다. 회의 때 이제 금리 결정을 하지만은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 그리고 새로운 내용, 이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은 시장이 요동을 쳐요. 이 부분은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시로 들면은 갑작스럽게 작년에 달러가 하방값을 기록을 했었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네.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야, 우리 앞으로 채권 매입을 엄청나게 할 거야 라고 중앙은행에서 내포를 하면은 증시가 요동을 치는. 근데 지금은 시장이요, 너무 불보듯 뻔해요. 근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FOMC 회의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할 건 없지만 통화 완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전망. 체크죠, 여러분들.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여러분들. 예, 제가 너무 작게 하니까 좀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크게 할게요. 자, 간단합니다. 쉽게 봐야 돼요. 돈 더 푼다는 거예요. 돈 더 푼다. 근데 돈을 푼다는 의미를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앵커님? 그렇죠. 돈 더 풀지 않을까요? 돈을 갑자기 줄일 일은 없겠죠. 푸는 거를. 돈을 푼다는 거는 뭐냐? 채권 매입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 유지라는 정책은 앞으로 이제 재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지속적으로 수요를 페드에서 사들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1월 초에 이제 채권 매입 축소라는 얘기가 단편적으로 들렸었는데, 제가 채권 매입 축소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조기 채권 매입 축소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이건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저는 지금 시장 변화에서 집중 있게 봐야 될 거를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번 달 초에 채권 매입 축소가 나오면서 이거 이제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휩싸였어요.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옐런, 이제 재무부 장관이죠. 이제 나오면서 일축을 시켰습니다. 야, 우리 이제 채권 매입 축소는 아직 시기상조야. 이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페드 회의에서 그 옐런에 대한 발언이 있는, 그리고 파월이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이죠. FOMC 의장이 지속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지금 반전을 줄 만한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좀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자. 이러고 흐지부지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 페드 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이 돈을 더 푼다는 의미가 나오면은 새로운 내용인가요?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내용일까?
새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시는데 보통은 이제 지금에서는 지금 많은 경제 분석가들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더 풀겠다라고 하면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코로나 부양책 때문에 뭐 유동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 시점이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답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제가 통화 정책을 지난 4년 동안 설명을 드리면서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순서상은 웬만하면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리는 건요. 채권 매입 축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두 번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애초에 이게 가능성이 보이면요. 달러가요. 지금 반등 조정을 폭을 그리고 있지만은 초강세가 나와줘야 돼요. 가능성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근데 누구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옐런이 못을 박았죠. 시기상조다. 그리고 파월도 오늘 나와서 할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이 가이던스, 돈 푸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화할 거예요. 불보도 뻔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예상하는, 누구나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시장은요,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너무 불보도 뻔한 얘기니까 오히려 시장이 좀 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달러가 조정이 좀 더 올리겠다. 자,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 한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자, 금주 1월 FOMC에서는 기존 통화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뭐 간단합니다. 뭐 이거는 대충 이제 그에 대한 근거고 뭐 이번 달 나왔던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만은 일전에 이제 버냉키 쇼크라고 있었어요. 2013년도 5월인데 그 말 한마디의 증시가 당일 폭락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하다 보니 이제 돈 푸는 거를 이제 줄이겠다고 언급을 한번 하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었어. 지난 시간에 실질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니까 당일 낙폭을 기록했지만은 그 당일성이었어요. 당일성. 이것도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할게요.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올해의 흐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올해 흐름. 자, 이러한 변화들로 이번 코로나 위기 이후 연준의 테이퍼링은 21년도 말부터 논의될 것이나 이 부분 집중해야 됩니다. 21년도 말입니다. 실질적인 통화 정책 정상화는 22년도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내다보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올해 초에 지금 1월 들어서 테이퍼링이 한번 언급은 됐지만 지금은 못 나옵니다. 그러면은 연말 들어서야지 시장에 대한 경제 상황을 체크하고 그때 이제 논의가 들어갈 거예요. 페드에서. 야, 우리 이제 긴축을 좀 시도를 하자. 채권 매입을 이제 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경제가 좀 살아났으니까. 근데 그 1년에 대한 모멘텀이 경제가 살아났다는 신호가 정확히 들어서야겠죠. 이미 인플레이션은 살아났다는 신호를 보이지만은 이 인플레이션 신호는 굉장히 안 좋은 인플레이션 신호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돈 풀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 경제 GDP라든가 이런 거를 다 측정해서 따질 겁니다. 그리고 페드 회의에서 21년도에 발표가 할 겁니다. 올해 말에 경제 상황이 살아났다는 신호 보이면은 자, 우리는 이제 채권 매입 축소를 발표하겠다. 그때 달러가 쫙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22년도 하반기까지. 발표가 이루어지고 실제 실행이 이루어지면은 발표 시기에 맞춰서 그때 초강세가 드러나요. 미리 반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제가 또 하나 예측을 해볼게요. 올해 달러에 대한 전망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가 지금 소폭 하락하는 그림을 오늘 당일성으로 그리고 있는데 자, 20년도 이후에 달러에 대한 장세가 저는 한 번 더 하방권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저점이 평가될 거예요. 저점이. 상반기에. 자, 지금 달러를 보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면은 가장 유효한 종목이 유로겠죠, 유로. 골드가 아니라 유로입니다. 골드는 채권 금리에 대한 영향을 너무 받고
달러보다는 금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한 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은 상단 진폭 이후 다시 재매도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작년과 같은 매도세는 이젠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임팩트죠. 이 모멘텀이 끝나는 구간이에요. 올해 달러가요, 뭐 종말이 온다 하면서 뭐 각종 이제 너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내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달러가 오늘 하방권에서 계속 저는 박스 랠리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랠리예요. 시장에 대한 고강도 정책을 꺼내더라도 이 시작에 대한 의미만큼의 내포를 못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달러 상반기에 저점 평가가 들어설 것이다. 이게 제 평가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유로를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91.50에서 자리가 한 번은 들어설 거라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이때 유로 매수를 한 번 더 봐야 돼요. 왜냐? 달러가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시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집중 포인트예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인지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내일 FOMC 회의 정리 좀 한번 할게요. 볼 거 없다, 이겁니다. 별거 없다. 필요성 가이던스 강화.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나올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요, 돈을 더 푼다는 데 집중을 하겠지만은 오히려 너무나 예상치와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정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을 저는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폭 확대. 달러에 대한 조정폭 확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화할 거예요. 시장 경제 체제에 맞춰서 계속 예상을 꺼내고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이제 구도를 맞춰야겠죠. 근데 제가 보고 있는 달러에 대한 관점은 88달러 인근에서 이제 올 한 해 저점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먼저 시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결론 얘기 드립니다. FOMC 회의 별거 없습니다. 지난 1월, 올해 1월 초에 나왔던 뭐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싸그리 묻힐 거예요. 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아직은 그 시기는 도래하진 않았어. 미리 하면 얘기해 줄게. 괜히 섣부르게 접근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 분위기를 내포를 할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자산 매입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축소를 할 시에는 미리 언지를 내어주겠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달러가 만약에 91.50달러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유로 매수를 봐도 좋다 이런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 바로 알아볼게요. 다음 알아볼 상품 오일이고요. 자, 오일 함께 뜨는 기사 보겠습니다. 오일이 이 미국 측의 원유 재고가 떨어졌고 또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세가 감소하면서 뭐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슈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어떤 가격인지 시세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 0.13% 떨어져서 52.53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 매도 나왔습니다. 저 오일은 오늘 흐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자리에서 매도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자리 평가 팁 차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이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오일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오일은 자꾸 늘어져봤자 도움이 안 돼요. 무조건 단타 차트입니다. 단기성으로 3, 40팅 내외에 대한 수익권만 확보하는 자리밖에 안 나와요. 당분간 흐름이 그럴 거예요. 오일 최근에 굉장히 재미없죠? 네, 너무 지루해요, 여러분들. 왜 지루할까? 달러 변화율을 좀 측정하는 분위기가 내포돼 있습니다. 뭐 오펙이랑 미국에 대한 어떤 이제 감산이라든가 이게 지금 이슈가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재미도 없고 새로운 내용도 안 나오고 그럼 달러 값에 의한 변동으로 유가가 한 번 더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사되는데 달러가 오늘 페드 회의 이후에 이제 반등, 소폭 반등에 대한 조정값을 줘버리면은 유가는 진폭이 내려갈 거예요. 근데 오늘 자리가 보시면은 중장기 포인트보다는 지금 포인트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은 이 자리죠. 52.70 자리, 52.70 자리. 70에서 재매도 관점이 한번 성립이 합니다.
52.70짜리. 지금 차트가 채널 파동 안 돼 있다는 관점이 있죠. 채널 파동 형성 안 돼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70 인근에서 매물대가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내려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됩니다. 이 부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저항받고 수익권 확보됐다라는 가정이 열렸을 때 이거를 유가는요 길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3, 40씩 내외만 딱 구조만 나오면은 바로 청산값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봐선 안 됩니다. 왜냐? 최근 추이를 보세요. 최근 파동 추이. 박스예요. 단순히. 이 박스 구성 내에서 이 조정 모멘텀, 한진폭 하락 이 값만 보는 거예요. 60분 봉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틱 차트. 자, 다시 한번 관점 얘기 드릴게요. 52.70 매도 그리고 손절은 52.90 값 20틱 내외로 잡되 윗절에 대한 부분은 40틱 내외입니다. 그러면은 70 값에서 매도 그리고 52.30에 대한 윗절 값 이런 값만 구분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손익비 평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일 대해서는 52.70 라인에서 매도 잡아주셨고요. 입절 구간은 52.30 달러선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유가는 사실 이제 자세한 전략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최근에 달러 인덱스 값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수급, 공급과 수요에 대한 내용 자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깊숙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펙 관련해서 내용이라든가 이 부분도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일전에 사우디 관련해서 내용 나왔는데 이미 다 지난 시황이고 반영 다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달러에 대한 조정값으로 어떻게 보면 추가 하방에 대한 진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된다. 이렇게만 평가하고 있는 구간인데 내일 페드 회의 이후에 달러 값이 소폭 상승을 한다면은 이제 오일 값도 약조정 값이 들어갈 거예요. 매도 값으로. 오히려 볼 수 있는 게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관측이 지금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그러면은 당분간 어떻게 보면 중장기 포인트라든가 레인지 포인트는 유가에선 나오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별로 볼 게 없어요. 유가가. 저는 외신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네네. 유가 관련해서 체크해도 그냥 뭐 사실 별 의미 없는 내용만 나와요. 의미 없는. 이거는 시장 반영 안 이루어질 건데 왜 이걸 그냥 어거지로 짜내는 거지 외신에서도. 유가가 네. 당일 오르면은 뭐라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왜 올랐다라는 명분은 사려야 되는데 제 시각에서 본다면은 별 의미 없는 내용을 가지고 꾸민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볼 게 없다고 얘기를 드려요. 볼 게 없다고. 어제 그 리비아 측에서 원유 공급 차질 생겼다라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그 이슈는 어제 하루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친 건가요? 네, 그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감산 포인트라든가 그런 부분도 아니고 네. 시장의 임팩트가 지금 벌써 어제 떴으면 어제 엄청난 상승과 하락폭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비아는 네. 생산국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생산국이 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오펙 관련해서 좀 볼 때 사우디 네. 그리고 비오펙 국가 러시아 이런 포인트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다 생산국들. 여기서 이제 유가가 움직여요. 사우디가 여러분들 오펙에서는 짱입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그냥 유가가. 왜냐하면 이제 네. 20년도에 마이너스 유가 사태 갔을 때도 네. 누가 불을 질렀냐면 러시아랑 사우디가 이제 둘이 불을 전쟁을 했죠. 둘이 불 질렀어요. 네. 한 팀은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팀은 아, 나 이제 증산 안 해. 아, 감산 안 해. 그렇죠. 아, 나 이제 감산 안 해. 아, 야, 이거 누구 쫓아고 하는 거야. 이거예요. 야, 이거 미국 쫓아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왜 하는데.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쵸. 팍 떨어지죠. 근데 거기서 이제 불을 지. 야, 감산하지 말자. 우리 그거 증산하자 그냥. 그냥 마이너스 가버리죠. 그 두 국가가 러시아랑 사우디예요. 최다 생산국. 그러니까 앞으로 오펙 관련해서 내용 나오더라도 제일 집중해야 될 국가가 러시아랑 사우디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의해서 유가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오늘 오일 재고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 여러분들 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재고를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오일 재고 보고 거래하면 큰일 나요.
오일 재고 보고 재고를 담는 의미는 뭐냐? 재고 자체가 후행성 지표예요. 아, 이미. 주가는 지표. 선반영인데. 그죠? 아, 굉장히 후행성 지표예요. 네. 재고라는 의미는요. 거래량이 좀 터지는 시기다. 이렇게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래량이 발동하는 시기다. 예시로 들게요. 예시로. 만약에 사우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감산을 이제 좀 줄여봅시다. 감산을 이제 좀 줄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다시 폭락을 하겠죠. 네. 유가가 폭락을 하겠죠. 감산을 우리는 좀 줄일 겁니다. 100만 배럴, 이거 못하겠다. 50만 배럴. 예시입니다. 근데 그 상황 내에서 원유 재고가 딱 발동을 해. 거래량이 팍 실리면서 그냥 급락을 해버려요. 오. 재고가 많고 적고 간에 그 상관없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압도적이면은 재고는 그때 거래량 터진 시기예요. 재고 보고 거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냐? 그래야 인지를 해요. 이게 그 의미가 없구나. 단순 재고라는 거는 이 시간대 재고 발표가 게시될 때 거래량이 터지는 시간이구나 라는 거를 딱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일을 이제 트레이딩 할 때는 항상 사우디와 러시아의 언급에 좀 주목을 하시고 원유 재고는 후반영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거래량 지표 확인하시는 용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은요. 바로 나스닥 선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선물 지수가 300포인트가 빠졌고 S&P 500 지수는 신고가에서 흘러 내려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 기업들의 엇갈리는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보잉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4%가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좋게 나왔네요. 그래서 1.5% 지금 이 장외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과 페이스북,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오늘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오늘 나스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현재 0.73% 하락해서 13,387.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니 나스닥 자리값 굉장히 기대됩니다. 일단 뷰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나스닥 정말 오랜만에 매도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자리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단기 포인트만 좀 설명드리면은 제 채널 구성으로 보는데 저는 이 자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3,450포인트. 자, 지금 시장이요. 팩트만 좀 집중해 주시고 지금 급락을 했어요. 지금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일봉상 60분 봉상 관점에서 보면은 큰 이제 하락에 대한 조정이 이제 들어가나라고 타이밍 재는 시점일 수 있겠지만은 13,000 다시 한 번 더 이게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 조정이에요. 기술적 조정. 최근 상승폭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오늘 단가상 13,450포인트 한 번 더 저항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13,450포인트에서 저항 맞을 수 있다. 오늘의 나스닥 이 조정세가 기술적인 조정이라니 참 다행인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진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앞으로 어디 값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어디에서 저항대가 가장 성립한다고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주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어요. 제가 맞춰봐도 될까요? 네. 13,600포인트 아닌가요? 네, 13,600포인트 저항대가 네, 맞았습니다.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네.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차트 보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 전전일 여러분들 전전일 네. 이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전전일 장세가 급락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전전일. 와, 갑자기 이제 저도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전전일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어요.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네, 윗꼬리 다시 달았어요. 근데 급락을 했는데 제가 이 전날은요 매수 포인트를 보고 오늘은 점이 이제 다 나왔다라고 제가 노란특에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고점 가능성이 시사됩니다. 13,500포인트 이탈 나오면요. 추가 하방폭 엄청 열릴 거예요라고 증빙 자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죠? 이게 왜 이런 관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적 저항이에요. 기술적 저항.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이거 이제 지겹죠, 여러분들. 지겨운데 어떡해.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안 그래요? 이게 하모닉 패턴이에요. 하모닉 패턴. 그럼 이거 피보나치 비율로 측정을 하면은 일단 13,000포인트까지 일단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3,000이요. 예. 어. 일봉. 제가 또 얘기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13,600포인트 이거 저항대 살려 있다고. 여기서 저항 받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네. 회왕님. 아, 그러면 이제 증시가 꺼지는 건가요? 너무 무서워요. 예. 네. 왜냐면 지금 다 주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안 근데 하시는 분들이 그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면 지금 진입 포인트가 없다면 쉬어가시는 걸 좀 권유드려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지지점이 다시 살아나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에 대해서 포커스를 담는 게 좋겠다. 증시가 한 1, 2주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코스피 시장도. 어쩔 수 없어요. 미증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건이 이게 저항을 맞아버리고 12,500포인트, 12,000포인트까지는 어떤 피보나치 비율로 확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제가 1차 포인트를 보는 건 13,000포인트 여기까지는 매도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하모닉 패턴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율로 D점, PRZ 값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PRZ가 정확하게 13,60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곡 사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0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오늘 그었던 파동에 대한 랠리 차트를 이렇게 그어 본다면은 잠시만요. 자, 파동에 대한 저항대를 그어서 성립을 해본다면은 지금 13,000포인트까지 이 채널 구간에 대한 하방폭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라고서 1차를 시사하고 있어요. 1차를. 자, 코스피 증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좋지 않은 환경이 이끌겠죠. 그죠? 네. 미증시가 단기 고점이 성립되는 포인트예요. 여기가. 단기 고점. 어떻게 보면 한 2, 3주 동안에 대한 고점,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증시가 이제 버블이 꺼지는 건가요? 다시 한번 지지점이 들어설 겁니다. 분명하게.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요? 그죠. 오. 오히려 또 다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네. 매수 시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오. 이제 섹터별로 이제 종목을 잘 찾아야겠죠. 그 타이밍 맞춰서. 근데 지금은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과 미 증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진입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한 거예요. 네. 단기 고점 포인트. 저는 미증시가 15,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야. 15,000이요? 15,000이요? 여러분들 근데요. 한 달 전에 10,000포인트예요. 몇 달 전만 해도 10,000포인트였어요. 그러네요. 만스닥이라고 했던. 만스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지금 13,000포인트예요. 왜 와. 이렇게 놀라세요? 제가 내일은 얘기를 드릴게요. IT 버블이 있었죠.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닷컴 98년도에. 버블. 네. 그때랑 지금 버블이랑 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일 얘기를 정확하게 좀 재밌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왜냐? 야, 더 올라가겠구만.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일 그거는 제가 좀 재밌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조정 포인트가 살아날 수 있는데 개장 파동 이제 들어서면은 이제 단기 상승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매도점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포인트만 좀 대기하도록 할게요. 자, 개장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개장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14%, S&P 500 지수 0.98%,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1% 빠지고 있습니다. 13,48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빅스 지수가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18.59%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네, 모든 상품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미니 S&P 500 1.22% 하락해서 3,796.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니 나스닥 1.21% 하락 중입니다. 13,3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 0.5% 하락해서 52.3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하락폭 키우고 있습니다. 0.57% 떨어져서 1,840.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0.56% 떨어지고 있습니다. 1.2109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모든 상품들이 하락 중인 가운데 나스닥 선물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나스닥 큰 폭의 굉장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제 키와 흡사한 수준의 음봉인데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자리값이 13,450포인트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327포인트, 6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죽습니다. 잘못하면은. 너무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네. 지금 오늘 당일폭만 보면은 네. 계속 당일 떨어지네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300포인트도 깰 것 같은데요. 이게 빨간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 네. 그 다음 들어가야 돼요. 그 와.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는 진입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네. 이 레버리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잘못 들어가면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지금은 진입 네. 포인트가 없다면 완전 대기로 들어갑니다. 300포인트 깨졌습니다. 지금 네. 13,297포인트. 근데 오늘 좀 네. 무서워요. 내일 코스피 시장 오전에 개장하면은 진짜 내일 눈물 날 정말 사람들 우리- 좀 많을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음봉이 이렇게 하락하는 건 또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13,260포인트까지 세상에 지금 음봉이 내려가니까 지금 다른 캔들들이 지금 이렇게 납작해졌어요. 너무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오늘 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매수 잡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절대.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13,500포인트 네. 이탈 나오면은 그때 매도 약세가 엄청 떨어진다고 강조를 했는데 네. 지금 약세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13,600부터 쭉 떨어졌다가 네. 오늘 어떻게 1.6% 급하락으로 지금 시장에 출발하다 보니까 오늘 장세 좀 걱정됩니다. 오늘 장세 진짜 매수 보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저는요. 네네. 60분봉상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술적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이. 내일 어떤 짜맞추긴 들어가겠죠. 뭐 어닝 시즌에 맞춰. 여러분 어닝 시즌 이런 거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어닝 시즌 발표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 테슬라, 있죠. 페이스북, 애플 의미 없어요. 의미 없나요? 네, 저는 보지 말라고 합니다. 아, 앞으로 네. 이제 미증시가 떨어지는 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상하원에 대한 충돌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부양책이다. 네. 아, 실업급여 수당에 대해 지연 딜레이라든가 앞으로 네. 충돌적인 의견 이런 거 한 번만 대표되고 팩트적인 것만 딱 전달돼 버리면요. 네. 증시 그냥 바로 꺼져버립니다. 지금 증시 쉽게 못 오르죠. 증시 지금 안 잡으신 분들은 네. 반등폭 올 때까지 무한대기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못 잡았다? 네. 하지 마세요. 하지 그냥 마세요. 관망하는 게 낫겠네요. 네, 오늘은. 지켜보는. 이 레버리지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의미 없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스닥뷰는 13,450포인트에서 매도뷰를 주셨는데 지금 굉장한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나스닥이 현재 13,270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재매도 시점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재매도 시점이요? 네, 혹시 다른 변동된 전략도 있을지. 지금 네. T차트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음. 여러분들 완전 낙폭 개장 파동 들어가면서 네네. 이제 개장 파동이 변경이 됐죠. 저점 포인트로 지금 측정을 한다면은 네. 단가 자체가 지금 13,350포인트 재매도 구간이 확보가 돼요. 이게 개장 파동 들어서고 나서 파동 대비로 보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 오기 전까지는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단타 트레이딩으로 본다면 실시간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방송 보면서 이제 보일 수 있는 저항대는 13,350포인트밖에 안 나와요. 단가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장 파동 되고 더 추가 하락됐으니까 채널상의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저항점 자리도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건 뭐냐? 매수 보면 오늘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60분 보고 한번 볼게요. 와, 난리 와. 났습니다.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1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앞으로 가능성이 놓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차트 분석이에요. 네. 이게 차트 분석이에요. 제가 이 포인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주에 코스피 시장이 좀 힘들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나스닥도 마이너스 2% 하락까지 네. 깨고 내려가죠. 제가 진짜 그 얘기를 네. 했어요. 13,600포인트 여기 저항이 걸리는데 이렇게 여기서 크게 떨어지나요? 네. 근데 아. 이제 일봉상 관점으로 보면요. 네. 와, 눌릴 때 됐구나 이 생각이에요. 네, 네. 오늘 이제 장대 음봉이죠. 한번 눌릴 때 됐구나. 제대로 주는 거죠. 임팩트 있게. 근데 우리는 시장 관점 어떻게 13,500포인트 이탈 나오면 매도 보자. 이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네. 그죠? 제가 오늘 정말 강조를 했어요, 이거를. 집중하셔야 된다. 고점 나왔다. 오늘 매수 보면 안 돼요. 예, 매도 구간 확보가 가능한데 13,500포인트 이탈 나오면 줄줄이 매도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 꺼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와. 근데 저도 좀 소름이 돋는 게 저도요. 지금. 제가 13,6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고점이 13,599.75예요. 딱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틱인데. 딱 그것도 어제 599.75를 딱 찍고서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그렇게 종가 마감을 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240포인트 가량의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대단한 저항이었다. 혜영님께서도 돗자리를 펴셔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중장기 포인트가 좀 나오는데 네. 이 관점이 일단 13,000포인트까지 1차적으로 하락 포인트가 열리면서 코스피 시장이 이번 한 주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왜 안 좋은 소리 하냐면 오늘 지금 채팅방 보니까 내일 큰일 났다고 하시는 아니, 분이 좋으신 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럴 때 살리는 게 뭐냐. 인버스. 선물 매도로 들어가거나 매도. 지금 인버스 상품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버스 사셨다고 네. 하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종가에 인버스 베팅했다고. 그러셨나요? 예? 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놓이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2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 2시에. 네, 오늘 오후 2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오. 오늘 13,600 저항 일단 고점 저항 걸리는데 이게 줄매도세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 인버스 상품은요. 단기 상품으로 배팅 들어가야 돼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한 길게 봐야 1주, 2주예요. 길게 봐야 진짜. 왜냐하면 지금 저는요. 이게요. 낙폭이 들어가도 네. 단순 조정이라고 봐요. 기술적 조정. 더 튀어 오르기 위한 조정. 그죠. 사람이 힘을 응축하는 그쵸, 시간이 그쵸. 필요하잖아요. 네. 다시 점프를 하려면은 이제 발을 묶고 움츠려야 되잖아요. 이 구간이 이거밖에 안 돼요. 잘 움츠리시네요. 네, 저희 잘 움츠립니다. 근데 지금은 네. 그 움츠리는 구간대라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급하게 주식을 접근하기보다 네. 지지점 12,500포인트라든가 이걸 받는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코스피가 반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구나 하고서 내포를 이제 미증시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글로벌 시장을 알아야지 금융이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미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 모멘텀 체크를 하고 지금 미국의 증시가 어떤 포커스로 굉장히 담겨져 있나, 페드 얘기는 어떤 얘기를 나오나, 그걸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인버스에 대해서 베팅을 하신 분은 이제 종가가 내일 종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상당수 이제 스타트에서 이제 수익권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종가 베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날 이제 시작점, 야간 증시, 미증시 어떤 변화율을 깨하느냐 그걸 보고서 종가 베팅을 하는 건데 네. 좋은 포지션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포지션 인버스를 보더라도 네. 이제 한 1, 2주에 대한 관점만 봐야 되는 건 어차피 이것 또한 조정 관점이다. 다만 제가 13,600포인트를 본 거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기술적 저항. 이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런 거 좋아해. 차트에 답이 있다. 차트에 그렇게 답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시황이라든가 이런 포인트 같은 거 살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제가 노란톡에 설명드립니다. 오늘도 얘기 드렸어요. 오늘 고점 나왔다. 13,500포인트 이탈 나오면 줄매도로 간다. 설명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저는 전일 매수를 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안 봐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저항이 그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네네. 고점이라는 파동이 들어섰기 때문에 60분봉 관점에서 네. 60분봉 관점에서 이 자리가 두드러지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가 너무 두드러지게 보였기 때문에 13,500포인트 보이면은 이제 줄매도 가능성이 시사됩니다. 라고서 얘기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이 관점 꼭 이해하시고 노란톡에서 제가 계속 설명드립니다. 글로벌 시황 체크드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네. 많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럴 때 매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 이럴 때요? 네, 네. 이럴 때 매수를 해야죠. 이럴 때 매수를 하는데 선물에선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제 주식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주식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조정폭이 기대가 되면요, 네. 한 일주일 넘게는 랠리가 들어갈 가능성도 시사되기 때문에 네. 지지 포인트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딱 그 설 전까지 우리 시간으로 설 전까지 좀 조정세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 주 주식 힘들다. 한 1, 2주는 굉장히 좋지 않겠네.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시장이요 항상 매수세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쉬고 가는 타임도 필요하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쉬고 가는 타임이에요. 쉬고 가는 타이밍. 근데 이런 쉬는 타이밍이 한 1주, 2주 연결되면요. 그때 손실이 사람들이 많이 나. 그때 견디기 힘들어지죠, 이제. 왜냐면 미증시를 안 보고 당연히 코스피 시장을 안 보고 이제 종목만 보는 거야.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드는 장세가 연출이 되는데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보면 전체 코스피랑 코스닥 이렇게 차트를 딱 여러분들 보면은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이 더 많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외인 자금이라든가 자금이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약세장을 보합을 그리는데 미장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패드 얘기를 하고 개인적인 관철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렵게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어렵게 설명해도 여러분들 그냥 제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렇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오시잖아요. 진짜 네. 여러분들 제가 리포트만 하루에 2~3시간 읽습니다. 진짜 많이 읽어요. 네. 다 읽어요. 웬만하면 다 읽어요. 내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 하면서. 근데 두드러지는 시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술적 저항이라고. 상하원 충돌이 있으면은 제가요 이거 그냥 중장기 포인트 매도 들어가라 이래요. 완전히. 중장기로 매도. 네. 그 선물 지수에서 인버스 상품도 좀 표현할 수 있겠죠. 코스피 인버스 상품도. 근데 오늘 제 얘기 듣고 인버스 상품 보신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종가 베팅 굉장히 잘하셨는데. 네. 근데 저 이런 거 보면 좀 기뻐요. 사실 저는 진짜 기뻐요. 왜냐면 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네. 뭔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제가 오히려 고민하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의 견해를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란톡에 가끔 질문이 와요. 네. 엄청 이제 하드코어한. 예를 들면 오늘 질문 나왔던 내용도 있었는데 네. 내용이 너무 어려워갖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안 나. 아.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네.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드려야 되지 하고서 제가 딱 한두 시간을 생각해요. 그 질문만 가지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죠. 드리기 왜냐면은 위해서. 저는 팩트를 가지고 사실에 집중해서 근거를 펼치고 분석을 펼치고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헛소리를 하기 싫어요. 제가 가끔 이런 분 있어요. 자, 제 차트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현실을 인지하세요. 제 신호를 보면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제가 인지해 드릴게요.
그런 차트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벌써 월가가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해영 마스터께서 주식을 잘하거나 선물을 잘하려면 미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 해외 선물 넘버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실 겁니다. 자,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해영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내일장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